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 간병비만 10만 원, 일주일이면 7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국 노인의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균 3개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안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9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병원, 요양원, 집에서의 돌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던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통합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 걱정을 덜고 무엇보다 익숙한 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셨습니까? 병원에 가려면 병원 예약,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면 따로 신청, 집에서 돌봄이 필요하면 또 다른 곳에 연락. 복잡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 퇴원하면 갑자기 연결이 끊깁니다.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누가 도와줄지 막막한 거죠.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각각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이곳저곳 전화하고 발품 팔고 지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나 보건소 딱 한 곳만 가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의료가 필요한지, 돌봄이 필요한지, 요양이 필요한지, 그리고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워줍니다. 병원 진료 예약부터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간호, 식사 배달, 집 안전 점검까지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계획으로 연결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정보가 공유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자동으로 지역 보건소에 알림이 갑니다. 이 어르신이 퇴원하셨으니 집에서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여러분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병원 입원이 줄어듭니다.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병원에 계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셋째, 의료비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2026년 3월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던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서 관리를 받는다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부담이었던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비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만 보장해주지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치료는 잘 받았는데 간병비 때문에 빚을 지는 가정 적지 않습니다. 왜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법적으로 간병은 의료행위가 아닌 돌봄 서비스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도와드리고 화장실 가실 때 부축하고 이런 건 의료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증 환자일수록 간병은 필수입니다. 가족이 수문의 시간 병원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20개 병원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최고도 및고도 환자, 즉 가장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분들부터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병인 한 명당 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물론 아직은 20개 병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범 사업 결과가 좋으면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루 10만 원씩 나가던 간병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중증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확실하게 완화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간병의 질이 올라갑니다. 개인이 알아서 구하던 간병인이 아니라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간병인이 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지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 질문.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 거동이 불편한데 매번 병원 가는 것도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뭘까요? 병원 가는 것 자체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병원 가려면 걸어야 하고, 당뇨로 정기 검진 받아야 하는데 병원까지 가는 게 하루 일입니다. 택시비, 보호자 동행, 긴 대기 시간, 차라리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병이 더 악화되는 거죠. 왜 집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웠을까요?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왕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 집으로 가서 진료하는 것,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여러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방문 의료 서비스입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고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분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신 만성질환자분들, 중증 정신질환이나 거동 불편 장애인분들, 말기 암 환자분들을 위한 호스피스까지 이제 집에서 진료받고 집에서 간호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약 처방받고 병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2025년 목표는 전국 346만 세대, 약 390만 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첫째,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줄어듭니다. 교통비, 시간, 체력 소모가 확 줄어드는 거죠. 둘째,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니까 큰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으니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병원은 아무래도 낯설고 불안하시잖아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받는 것, 이게 진짜 환자 중심의 의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 질문.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우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A병원에서 검사하고 B병원 가면 똑같은 검사 또 합니다. 여기 검사 결과 있는데요. 아, 저희 시스템에는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중복 검사, 중복 비용,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강 정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거죠. A병원의 검사 결과를 B병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2025년 8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전국 모든 상급 종합병원과 연결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A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B병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복 검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 AI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줍니다. 과거 검사 기록, 현재 복용 중인 약, 만성질환 이력, 이 모든 정보를 AI가 분석해서 이 환자분은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가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더 나은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 이력을 한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여러분이 말을 못해도 시스템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당뇨가 있고 이 약을 복용 중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AI가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분은 앞으로 이런 질환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 그냥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잠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만난 어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세이신 김 여사님,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꾸준히 병원 다니며 관리하셨죠. 그런데 작년 11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병원에 2달을 입원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간병비였습니다. 하루 12만 원, 두 달이면 720만 원입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해결됐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 다 쓰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김 여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 병은 나았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짐이 될 줄은 몰랐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다릅니다. 만약 김 여사님이 올해 입원하셨다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다면 그 720만 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퇴원 후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이 작동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방문 간호사가 찾아오고 재활치료사가 집에서 재활을 도와주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아들한테 짐이 된다는 그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고 이 사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아프면 짐이 된다고 느끼십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변화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국가가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김 여사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느냐고요? 다행히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으시지만 혼자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 생활지원사님이 집에 오십니다. 안부 확인하고 식사 챙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십니다. 김 여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29개 모든 지자체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에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신 그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이 열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대한민국 시니어 의료 시스템에 4가지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병원, 요양,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곳만 방문하면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통합으로 제공됩니다. 둘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20개 병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하루 10만 원 넘던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셋째,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의사와 간호사가 여러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집에서 진료받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완성되어 중복검사가 사라지고 AI가 여러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이 4가지 변화,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3단계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확인하기. 이번 주 안에 먼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하십시오. 저희 지역에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65세 이상이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대부분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기억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시면 모든 것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129번. 2단계 건강검진 예약하고 받기. 이달 안에 2025년 홀수년생 출생자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1991년생, 1993년, 1995년 홀수년생이시라면 올해 안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검진 대상자인가? 검진 가능한 병원은 어디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검진은 예방의 시작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겁니다. 이달 안에 예약하십시오. 3단계 가족과 함께 준비하기 올해 안에 여러분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2025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다더라. 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자.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현재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가기 힘드시다면 방문의료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첫째, 129번에 전화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확인하기. 둘째, 건강검진 예약하고 받기. 셋째,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필요하면 방문의료 신청하기. 이 세 가지,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십시오. 내일 아침 129번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2026년 3월이면 이 모든 시스템이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어른들, 이웃 어르신들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미 이런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자체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예고 하나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시니어 재산 지키기 금융사기 완벽 대응법, 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를 노리는 금융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AI 목소리 사기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